이것만 해도 사실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서 진짜 간추려서 한번 해봤고, 정말, 요 부분 내가 찾아봐야겠어 하면 자료를 보실 수 있게 자료를 제가 갖고 왔거든요. 자, ABA에서 문제행동 다룬다, 도전행동 다룬다 하면 제일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던지는 게 됐든, 침을 뱉는 게 됐든, 누구를 때리는 게 됐든, 뭐 책상을 엎는 게 됐든, 깨무는 게 됐든, 형태보다 문제행동의 기능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을 통해서 왜 그걸 해가 아니라 그 행동을 해서 얘가 지금 뭘 얻고 있지? 직후 상황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물론 말이 왜긴 하지만 왜 이러지? 왜 이러지?가 보다는 뭘 얻으려고 얘가 이러지? 뭘 얻고자 하는 거지?로 조금 방향을 전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태보다 기능에 집중한다. 그리고 이 기능은 이제 영유아기 아이들, 그리고 조금 발달 지연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기능이 크게 네 가지 정도밖에 없기는 해요. 플러스 이제 의학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보거든요. 자, 문제행동 기능 네 가지는 뭐냐? 하나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제가 봤을 땐 이거예요. 요구. 원하는 걸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좋은데 이게 빨리 안 나오니까 뭔가 요구성 울음, 떼쓰기, 막 화내고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많이 나타나는 게 뭔가 아빠가 시켰을 때, 선생님이 과제를 줬을 때 갑자기 책상을 엎고 막 그럴 때 있거든요. 아니면 막 딴 데를 너무 많이 쳐다봐요. 과제를 시켰을 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과제 회피. 원하거나 싫거나 두 가지. 그 다음 하나는 사회적 관심을 얻기 위해서. 그 그룹 활동 상황에서 계속 뭔가 뛰어가서 다른 막 문을 두드린다든지, 뭐, 뭔가 입에 넣는다든지 하는데 알고 보면 선생님 관심을 얻으려고 했던 거라 걸 수 있고, 사회적 관심이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제가 다루기 사실 제일 어려워하는 거는 자극추구인 경우가 많아요. 영유아기에 놀이 기술이 다양하지 않고 인지적 수준이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자극추구가 많이 나오죠. 입에 많이 넣거나 계속 두드리거나 점프 뛰거나 뭐 까치발을 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자극추구가 있고. 그래서 문제행동의 기능을 찾으면 기능을 충족시켜 줄 만한 다른 대안 행동을 개발하는 게 이 ABA의 그 도전 행동 다루는 원리이기는 해요. 그래서 대체 자극, 제가 간단하게 써놨어요. 자극 추구인 경우엔 항상 대체 자극으로 놀이를 개발해라. 놀이 연습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돼요. 에너지가 많이 들겠죠. 그리고 사회적 관심일 때는 선생님, 나 좀 봐줘요. 뭐 이런 관심 얻기를 위한 대체 행동 개발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연습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 과제 회피인 경우엔 싫어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책상을 엎는 대신에 하기 싫어요 하는 게 낫잖아요. 하기 싫어요 라는 말로 바뀌면 하기 싫지만 조금씩은 과제를 해야 된다는 지시에 순응하는 연습도 같이 해야 돼요. 그렇지만 뭐 싫은데 어떡해요. 싫다는 말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하기 싫어요! 이러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요구도 당연히 요구 연습을 훨씬 더 언어적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언어가 안 되면 정말 그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은 언어가 안 되면 옆에 나무 막대기를 주고 나무 막대기를 선생님한테 주면 그게 요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이가 할 수 있는 행동 안에서 요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팩스도 많이 쓰잖아요. 어떤 그림 선생님한테 주는 거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고 항상 대체 행동 개발에 에너지를 엄청 써요. 그러면서 현재의 문제 행동, 현재의 도전 행동에는 완전히 이 아이가 얻을 수 없도록, 원하는 게 얻을 수 없도록 차단을 시켜줍니다. 소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아무리 1시간 내내 울고 뗐어도 이제 이 방법은 안 돼. 이렇게 알려주고, 그다음에 과제 회피도 이 방법으로는 안 돼. 끝까지 해야 돼. 물론 이제 문제행동 중재 들어가면 과제를 훨씬 쉬운 거 줍니다. 줄 한 번 그으면 갈 수 있게 한다든지 화이팅 하면 갈 수 있게 해준다든지. 네, 그렇지만 문제행동이 나오면 안 돼요. 그때는 과제를 몇 개를 하도록 좀 정해 놓습니다. 그것까진 하고 과제 회피하는 대체행동 교수를 하잖아요. 싫어요 하면 싫어요 하게끔 말을 하게 하고 보내준다든지. 사회적 관심도
이제 뭐 막 뭘 입에 넣고 했을 때 관심 절대 주면 안 되겠죠. 그다음 자극 추구도 기존의 감각 자극 추구하는 방식으로는 자극이 이제 뭔가 충족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냥 혼자 두면 1시간 정도 쉬는 시간 있으면 그냥 혼자서 뭔가 찾아서 입에 넣거나 뛰거나 해버리니까 24시간 내내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엄청 스트레스와 노이로즈에 걸리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부모님들께 상담하면서 드리는 얘기는 어느 시간 2, 30분을 항상 저녁에 그 문제 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 2, 30분 정해놓고 요때만큼은 최대한 차단을 하고 다른 놀이 행동 개발에 에너지를 쏟아보시라고 해요. 저녁 시간 내내 5시간, 6시간 내내 이걸 할 수는 없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안 해봤으니까 2, 30분 동안은 정말 에너지를 쏟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더 여기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올려드릴 거예요. 자, 도전 행동의 기능을 찾는 방법. 그럼 우리 애는 뭐 때문에 뭘 원해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치료 매뉴얼 안에 보면 이 도전 행동의 기능을 찾는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의 도전 행동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 여러 가지 다 할 수는 없고 하나씩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의 목표, 여기 봐, 목표 행동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하세요라고 하죠. 이건 선택 안 하셔도 돼요. 이것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지금 목표 행동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하거든요. 그럼 벽 두드리기,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쓰고, OX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주목받고 싶어서, 원하는 걸 얻지 못해서, 시키는 일을 거부하려고 이렇게 해보면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가지만 나오면 그거에 맞게 중재를 하면 되는데 보통 두세 가지가 중복해서 나와요. 그리고 한 가지의 기능에서 점수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쉽지는 않지만 기능을 내가 모르겠다 하면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을 일단 찾아야 돼요. 그게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그리고 ABC 관찰 기록이라고 해서 우리가 행동, 직전 상황, 선행 사건, 그 다음 결과를 아까 제가 그 4요인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한번 일주일 동안 쭉 관찰해서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문제 행동이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렀다. 몇 분 정도 그랬는지도 써놓으면 좋겠죠. 10분이었는지, 15분이었는지. 쓰고 직전에 엄마가 그럼 뭘 했길래 아니면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됐느냐. 직전 사건을 써야 돼요. 1시간 전 사건을 쓰면 안 돼요. 진짜 1분 전 사건. 1분 전 사건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야단을 치셨는지 아니면 애를 막 안고 차로 가셨는지 이런 걸 쓰시면 됩니다. 이거를 한 번 쓴다고 알 수는 없고 일주일 정도 쭉 써보고 얘는 이게 싫을 때마다 나타나는구나 아니면 원할 때마다 나타나는구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찾아서 그거에 맞는 중재 방법을 세우는데 자, 중재 방법이 진짜 다양해요. 일단 요구성 기능을 가진 뭘 원할 때 문제 행동 나오는 아이들의 경우에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4가지 기능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도저히 설명을 다 못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처치의 핵심은 절대 이제 도전 행동을 통해서는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 이거. 그 다음 적절한 행동은 가르쳐 줘야 된다. 이 2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강화하고 소거하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대처 방법. 이제 원하는 거 주지 마세요.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지시하고, 적절하게 표현했을 때만 원하는 걸 주시면 됩니다. 그럼 원하는 걸 주는 적절한 방법이 어려우면 안 되겠죠? 정말 쉬워야 돼요. 아이 입장에서는 이거! 이렇게만 해도 주셔야 돼요. 과자가 먹고 싶습니다. 과자를 주세요. 이거 안 돼요. 애기가 정말 편하게 내가 울고 떼쓰는 것보다 이게 낫다라고 느낄 정도로 편한 방법으로 알려주셔야 되고 이거 하는 과정에서 애정 있게 이렇게 말해야 엄마가 주는 거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과정에서 관심 반응을 최소한으로 한다. 중립적으로 해야 될 말만 해주시면 되는데 막 문제 행동이 지금 심해요. 그러면 지시 이외에 다른 언어 표현 절대 X
이렇게 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지?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눈 맞춤도 최소화. 거의 치료사 선생님들은 거의 눈도 보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손도 잡지 말고 감정적 표현이나 표정 X, 신체적인 표현이나 체별도 절대로 안 된다. 그냥 가만히 기다려줘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질문도 또 있어요. 야단을 쳐서라도 다시는 달라고 남을 때리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수동적인 거 아닌가요? 하는데 이게 몇 번 야단 쳐서 지금 안 고쳐졌으니까 여기까지 오셨죠?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야단 쳐봤는데 안 되면 방법을 바꾸셔라. 야단이나 체벌 등 심하게 처벌을 받은 아이는 분노 폭발 같은 좀 더 부정적인 어떤 부작용이 있다. 이 얘기가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적절한 방법 계속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런 문제 행동 나왔을 때는 교육이 안 돼요. 이때는 그냥, 이때 뭘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평소에 문제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적절한 표현 방법 가르치기 하는데 이것도 그 매뉴얼에 좀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린 카드를 건네주는 거 아니면 글자를 알면 요걸 더 재밌어 할 수도 있겠죠. 요거를 떼서 건네주는 방법 아니면 아이가 원하는 거를 적절하게 언어를 할 수 있으면 언어적인 연습하는 양을 훨씬 늘리는 거죠. 평소에 안정된 상태일 때 뭐 주세요. 엄마 뭐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공격 행동이 나오려고 하면 때리지 않고 말로 해. 이렇게 한번 경고를 줄 수는 있겠죠. 정말 때리지 않고 말했다. 그러면 즉시 크게 칭찬도 하고 원하는 걸 해주셔라. 그리고 평소에도 계속 아이한테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많이 많이 칭찬해 주셔야 해요. 여기 보면 혼내라, 지적해라 이런 말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뭐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이 매뉴얼 책 한 권을 다 봤지만 없어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어서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원하는 것을 근데 이제 말한다고 해서 항상 원하는 걸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간과 없는 시간도 그 다음에 배울 수 있어야 해요. 시각적으로 동그라미, 뭐 X. 아이가 젤리나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면 아이스크림에 X 써놓고 먹을 수 없는 시간에는 X 그림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지금은 먹을 수 없는 시간이야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먹을 수 없는 시간이야 해놓고 꺼내주시면 진짜 그 교육은 이제 끝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일관성 있게 어머님들, 부모님들께서 지켜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도전행동 중재 계획 예시를 가져왔는데 지금 우리가 요구 표현밖에 못 봤잖아요. 근데 원리가 요구랑 거부랑 뭐 사회적 관심이랑 상동행동, 자극추구랑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각각은 내가 더 보고 싶어 하시면 이 자료를 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과제하기 싫을 때마다 반향어와 손동작이 나오는 문제 행동이 있었어요. 떼떼또 없어, 떼떼또 없어 이런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계속 했거든요. 과제를 시킬 때마다 그렇게 한 거여서 저는 기능을 과제 회피로 보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지키고 엄마한테도 알려드렸어요. 자, 이제 어떻게 했느냐. 대체 행동은 일단 알려줘야 되죠. 떼떼또가 아니라 그냥 하기 싫어요, 쉬고 싶어요만 했으면 됐는데 그 말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어요, 이따 해요 카드를 그림하고 글자도 써가지고 책상에 붙여주고 그걸 보고 떼서 주면서 잠깐 쉬어요 카드를 주거나 말로 하면 무조건 쉬게 해줬어요. 그래서 거실에서 쉬는 시간 1분씩 이런 식으로 요거를 쉬는 시간을 가지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과제가 어렵다는 뜻이니까 과제를 다 쉽게 낮춰줬죠. 그래서 어려워하는 과제에 스크립트 촉구, 스크립트는 글자 촉구 주는 거예요. 해야 될 대답을 다 써줬어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과제에 촉진을 더 많이 사용해서 과제 난이도는 낮추고 그 다음에 과제가 제가 막 아이들 만나면 막 8개 정도 하거든요. 그럼 8개 중에서 좋아하는 과제도 넣어주는 거예요. 얘는 색칠을 되게 좋아하는 아이여서 진짜 물감 가지고 뭐 하나 같이 색칠하면서 뭐 얘기해도 되는 거고 하니까 색칠하기 과제를 무조건 3번 넣고
그다음에 이 아이는 조금 큰 아이여서 강화제를 토큰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토큰을 좀 더 자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행동에 따른 결과 변화로 과제 했을 때 이제 반향어 나오면 여기서 보면 반향어로는 과제를 피할 수 없게끔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향어는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제가. 의도적 무시라고 불러요. 아예 못 들은 척해요. 눈빛도 흔들리면 안 돼요. 모르는 척하고 과제를 하되 과제를 조금 빨리 마무리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무시를 해도 이게 계속 나와서 그 다음에는 반응 대가가 이제 사실 처벌이에요. 처벌을 요즘은 반응 대가로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안 돼, 하지 마. 혼내는 처벌이 아니라 자기가 모아놨던 토큰을 제가 하나 조용히 가져가요. 너 반향어 떼떼또 해서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 반응 대가로 스티커 회수할 때 선생님들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감정이 상해요. 그러다 보면 토큰을 모으기도 싫어질 수 있어요.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서 하나 가져가면 그 다음에 빨리 자라게 해주고 두 개를 줘요. 그래서 빨리 자기가 뺏긴 걸 회수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또 팁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잠깐 쉬어요라고 카드를 주거나 표현을 하면 1분 동안 쉬기 요렇게 중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좋아졌었는데 뭐 그 데이터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요 틀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전 행동이 있을 때 내가 문제 행동 나타나기 전에 뭘 좀 해줄 수 있을까? 환경적인 변화를 어떻게 좀 해줄까? 그럼 대체 행동은 어떻게 가르치지? 그다음 행동에 따른 결과 변화는 도전 문제 행동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지? 문제 행동 안 했을 때, 잘했을 땐 어떻게 할 거지? 이거를 부모님들 머릿속에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그때그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비일관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기능을 찾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적합한 중재 방법은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게 도전 행동이 예를 들어 하루에 10번이 나와요. 그럼 이거를 0으로 줄여야지라고 목표를 잡아버리면 너무 어려워요. 0이 아니라 10번이면 9번, 8번을 그냥 목표로 하고 조금 줄어든 것만 해도 굉장히 지금 하고 있는 중재가 효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단하지 말고 꾸준히 장기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도전행동 중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